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될 거라고 하는데, 오늘,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죠? 와, 미끄러지고 못 올라가겠는데. 기능을 꺼야 될란가? 자동차 기능이 발동을 하니까 더 못 올라가네. 어디 갔냐 기능이. 일단 미끄럼 방지를 끄고 아이고 산으로 가네. 야, 이럴 때가 제일 지랄이죠. 이럴 때는 브레이크 잘못 밟아버리면 빠져버리니까. 악셀은 밟히는데 올라가지 못하네. 거의 대부분이 미끄러지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못 떼거든. 근데 발을 안 떼버리면 깨곡처럼 빠집니다. 기능을 꺼서 차기는 차는데 올라가지는 못하네. 이게 습설 같으면 올라가는데 습설이 아니라서 못 올라가.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왼쪽 호리가드로 빠져버립니다. 과감하게 위로 올려야지 중간에 안 쓰죠. 그렇지 않고 겁먹어 버리면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가 버리니까.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고, 그러면 내려갈 때 생각하고. 요놈이 좀 불이 들어왔잖아요. 미끄럼 방지를 껐다는 얘기예요. 오프되어 있잖아요. 오프되어 있습니다. 오프되어 있다는 건 미끄럼 방지를 해제한 거예요. 올라왔으니까 미끄럼 방지 다시 넣어주고. 와. 사륜의 장점이죠. 사륜이 아니면 올라오지를 못하죠. 아예 시도를 못합니다. 이 새끼들은 사륜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았나봐요. 어제 물이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완전히 얼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얼었다는 건 그렇게 많이 안 춥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오늘 밤에 기온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이따 저녁 때나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좀 오전부터 눈은 왔고, 눈이 왔다고 해도 그렇게 춥다라는 생각은 안 드니까. 춥긴 춥죠. 며칠 동안 따뜻했으니까 겁나게 추운 건데
여기 평상시 날씨에 비하면 추운 건 아니라고 봐야죠. 한 5cm 정도? 눈 쌓인 걸 보면 지금 한 5cm 정도 쌓인 것 같아요. 아무리 사륜이라고 해도 이런 빙판길은 답이 없어요. 빙판길은 못 올라간다고 봐야죠. 사륜 믿고 까불던 사람들 엎어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아무리 사륜이라도 빙판, 그 다음에 진흙탕물, 이런 거는 아무리 사륜이라도 필요가 없거든. 근데 사륜이라고 진흙탕길에다나 또는 빙판 얼음으로 쌓인 데, 이런 데를 그냥 막 밀고 올라가다가는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눈길에서 운전하던 사람들하고 눈길에서 운전을 안 하던 사람하고 좀 차이가 많죠. 예, 남들도 사륜이면 막 달린다 해갖고 본인들도 막 밀어 제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그걸 아는 체 한다 그러는 거죠. 제대로 눈길을 달려보지 않고도 TV나 이런 데서 보니까 야, 사륜은 괜찮다, 이런 간단한 생각만 가지고, 이게 지식이지, 지식을 가지고 달라들었다가 박살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염화칼슘, 이런 데는 염화칼슘을 엄청나게 뿌려요. 염화칼슘 뿌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이 농양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도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차가 완전히 다 썩어버립니다. 자동차 하체가 완전히 썩어서 녹이 나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살얼음, 이제 살얼고 있는. 근데 아직 얼음은 완전히 안 얼었고, 이 새끼들 다 어디 갔냐? 어디로 나갔는가 한 놈도 안 보이네. 야, 물이 끓는데 한참 걸리네. 야, 끓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무언가를 하나 가져왔죠. 물은 안 얼었어요. 야, 이렇게 떨어지면 얼을 수도 있겠는데, 밤이 되면. 내부에도 물은 안 얼었고. 봐봐. 저는 의자 방송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힘들어서 의자를 갖고 왔어.
여기서는 눈 오면 안 돌아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자동차 자체가 염화칼슘을 갖다 퍼다 부어버리기 때문에 완전 자동차 자체가 하단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면 아예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좋죠.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불필요한 움직임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거 보면 물이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호수가 두 개 다 물호수인데 요놈도 물호수고 요놈도 물호수고 물이 지나간 자리는 눈이 녹아 있잖아요. 땅속에서 호수만 꽂아갖고 나오는 물이라 조금 덜 춥다 이런 것 같아요. 새끼들. 야, 입구만 살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도 벌 나온 거 보이죠? 벌 나왔잖아요. 나왔다가 죽은 거. 뭐 하려고 나와? 전부 다 벌통이. 와, 야, 너무 많이 나왔다. 씨. 야, 너무 많이 나왔네. 오씨. 이거 왜 나왔지? 금방제게 토봉입니다. 토봉. 동양종 꿀벌.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쪽으로는 햇빛이 잘 드는 자리예요. 그래서 출입구가 다 녹았는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늦은 석양을 봅니다. 늦은 석양을 보다 보니까 바닥이 완전히 안 녹았죠. 그리고 요놈들은 지금 늦은 석양을 바라보고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동양종 꿀벌인데 늦은 석양을 바라보고 나와가지고 좀 이 꼴이 된 것 같아요. 이쪽에는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들어오는 곳이라 좀 덜하죠. 바닥이 싹 말랐고. 야, 요놈들도 나와서 좀 설쳤죠. 바닥에 죽어 있는 것들. 이것도 동양종인데 요놈도 나왔다가 얼어 죽었네. 새끼들은 다 어디를 갔는데 오도 않고. 따뜻한 물 좀 섞어놔야 안 울고 고양이들 와서 먹자. 뭐 날이 따뜻해졌다고 보온재를 해체해라, 햇빛을 가려라 이런 헛소리를 하더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날이 추워졌다고 기존 보온재를 해체하는 게 아닌데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유튜브 영상 찍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영상을 찍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아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해서 보온재 해체해버리고 소문 입고 막아버리고. 그럼 벌이 어떻게 돼요? 조장병 나는 거지 뭐.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나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뭐라고 날라왔더라. 참 얘네들 재밌어. 이렇게 날라왔잖아요. 21일부터 한파가 예상되니 월동 꿀벌이 냉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보온재로 보온을 해주고 벌 출입문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기지 않아요?
아휴, 씨. 엊그제는 보온재 해체하고 소문에 뭐 글을 만들으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럼 보온재 해체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법 없죠. 보온재 해체하는 사람들 다시 보온재 씌워줘야죠. 그냥 겉포장 걷은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겠네. 문제는 속포장까지 해체한 사람들 있으면 진짜 바보지. 정말 그건 바보지, 바보. 근데 모르죠, 어떻게 했는가. 일단은 개밥 줬고 물 줬고 고양이 물 줬고 확인했고 나무 보일러 나무 넣었고. 이게 겨울철의 문제는요, 올라오는 것도 문제지만 올라오는 건 오르막길은 괜찮은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상황 판단 잘못해 버리면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야, 물이 안 흐르네. 아직도 물이 나오고 있네. 자, 내리막길은 브레이크 함부로 밟는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 함부로 밟는 거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해도 잡았다 놨다를 반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가 기울어졌을 때 무조건 구렁텅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과감하게 내려가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상시 가듯이. 이게 내리막이 큰 내리막이 아니지만 한번 미끄러져 버리면 이거 못 막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꾹 밟고 있는다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지금 오른쪽에 호리가 따라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꽉 밟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이제 아까 스베르 탄대죠.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하면서 속도를 약간 다운 시켜줘야지.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깨골창으로. 올라갈 때 빙판길이나 눈길에서 올라갈 때 생쇼하는 건 그냥 멈추면 되는데, 내려갈 때는 조금이라도 탄력이 붙으면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 밟는 걸로 안 끝납니다. 가끔은 동력을 끊어줘야 될 때도 있고, 동력을 끊어서 탄력을 붙여야 될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는. 여기서부터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내리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제 차 같은 경우는 사륜이라 지금 앞뒤에서 엔진이 같이 잡아주니까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이륜 같은 경우는 그냥 질질 끌고 내려가 버리니까, 이륜 이제 일반 포트 얘기하는 거죠. 일반 포트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놨다를 반복해 주면서 뒤 엔진 블럭하고 같이 써야 되는 거죠. 여기 내리막 경사가 심하죠.
이럴 때는 브레이크를 한 번씩 잡았다 놨다만 해주는 겁니다.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탄력이 붙는 걸 방지하는 거죠. 오토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기아봉을 왼쪽, 거의 대부분 왼쪽으로 제끼면 수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수동으로 전환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기아 단수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눈길을 갈 때는 기아봉을 왼쪽으로 딱 제껴 놓으면 수동으로 바뀌어 버려요. 기아 변속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속도가 조금 빠르면 마이너스 쪽으로 스위치를 딱딱 제껴주면, 한번 제껴주면 단위 1단이 내려갑니다. 그런 거는 오토 차량 보고 얘기를 해야 빨리 알아듣는데, 제 차는 수동 차량이고요. 기어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뚝기아. 기아를 제가 임의 조작해서 넣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사륜 차량이고, 근데 사륜 차량도 눈에서 미끄러지는 건 똑같아요. 이륜처럼 자 뒤축에만 동력이 전달되니까 이륜이 위험하긴 한데 사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앞바퀴가 잡아주기 때문에 코너 같은 경우는 밀려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일반 포트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코너를 돌 때 악셀을 살짝 밟아주면 앞바퀴가 당겨 버려요. 여기 같으면 오른쪽 코너잖아요. 오른쪽 코너일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고, 여기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됩니다. 오른쪽 코너 돌 때는 악셀을 살짝 밟아서 앞바퀴가 끌어당기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밀려서 개골청하고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이게 습기가 많은 것 같으면 좀 괜찮습니다. 왜냐면 타이어 상태가 저렇게 지금 올 가을에 갈았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습설이 아니고 건설, 이게 습기가 없는 놈 같은 경우는 지면하고 타이어하고 그 중간에서 머무르면서 미끄러지게끔 만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또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인데 왼쪽 자커브잖아요. 예, 악셀만 살 떼고 그냥 돌려줘요. 이럴 때 많이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 미끄러질 때 브레이크 잡으면 끝입니다. 핸들 조향이 안 돼요.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따라 내려가고, 우리가 풋브레이크라고 하죠. 밟았다 놨다 하는 거. 풋브레이크를 사용을 해주는 거죠. 자,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면 미끄러지는 게 느껴집니다. 수동 차량 같은 경우는 클러치를 밟지 않고 풋브레이크를 살살 밟아주는 게 가장 좋죠. 그래야 뒤에 엔진이 뒷바퀴를 잡아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눈 오면 안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런 날은 차를 운행하게 되면 날이 좀 풀어진과 동시에 바로 하부 세차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부가 완전히 다 녹이 나서 다 썩어버립니다. 여기 전라북도 장수도 굉장히 심해요.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기 때문에. 자, 요것도 자커브죠. 자커브인데 악셀을 살짝 밟아서 그냥 밀고 나가야지. 아스팔트 다 오니까 눈이 없잖아요. 네, 여기 보면 색깔이 좀 진하죠. 아스팔트 색이 약간 진합니다. 이 염화칼슘 뿌렸다는 얘기예요. 염화칼슘을 뿌렸기 때문에 바닥 색이 좀 진한 거예요. 이런 아스팔트를 운행하면 반드시 하부 세차를 해야 됩니다. 날이 조금만 풀리면.